육아용품을 준비할 때는 뭘 사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저 역시 첫째를 임신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서 검색도 많이 하고 주변에 물어보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추천만 믿고 이것저것 구매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굳이 없어도 되는 물품까지 사게 되면서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꼭 준비하면 좋을 육아용품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육아용품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크게 아까 이제 먹기템, 입기템, 싸기템, 씻기템, 자기템, 놀기템, 외출템, 기타템, 그리고 이제 좀 플러스로 소독템까지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좀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은 제가 댓글에다가 제가 정리한 리스트를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기템이잖아요. 아기가 먹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먹기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분유포트를 첫째 때 실패를 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실패였었냐라고 하면은, 통세척을 하는 부분이 이게 분리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분유포트를 들고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손목에도 좀 부담도 많이 됐고, 그리고 전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둘째 때 육아용품을 준비하면서는 분유포트를 출수형, 그리고 통세척이 분리가 돼가지고 세척이 조금 용이한 제품으로 구매를 다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라비킷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은 분유, 젖병, 젖병 꼭지, 춥빨대, 손잡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분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택하셔가지고 조리원부터 들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았어가지고 거의 모유를 못 먹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조리원에서 이제 사냥 분유 같은 거를 이제 먹였던 건데, 그걸 다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같이 계속 먹였더니 변비가 생겨가지고 조금 분유 갈아타기나 이제 이런 분유를 정착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미리 분유를 선택해서 조리원에 들고 간다고 해서 그 분유가 끝까지 잘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아기가 분유 갈아타기를 좀 잦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리원부터 선택한 분유를 먹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에 둘째 때도 혹시 모르니 분유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젖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50ml짜리 4개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업을 좀 하셔야 될 때는 250짜리 4개를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사실 더브라트 제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또 호환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저희 애기는 입이 조금 이렇게 작은 편에 속했어가지고 젖꼭지가 넓은 형식의 분유 그 젖병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닥터 브라운 젖꼭지 좀 이렇게 작게 입이 이렇게 잘 물릴 수 있는 젖꼭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닥터 브라운 젖꼭지를 사용을 했고, 이게 이제 유리병으로 된 걸 사용을 했었었는데, 사실 길게 유리병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닥터 브라운 젖꼭지를 사용을 했었고, 그 젖병도 이번에도 굳이 바꾸진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춥빨대나 손잡이 같은 부분은 더브라트 호환용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저의 경우에 첫째 때는 닥터 브라운을 쓰다가 해겐으로 갈아탄 병원인데, 해겐은 생각보다 이 호환 제품들이 조금 좋게 나오지 않았어가지고 사실 이번에는 해겐으로 가지 않고 그냥 초반에는 조금 닥터 브라운을 쓰다가 더브라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UV 소독기,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이 필수 제품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유팡 제품을 구입을 했었고, 새 제품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당근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이유식까지 하고 생각보다 되게 오래 쓰고 있어요. 저희 첫째도 아직까지 그릇 같은 경우나 뭐 물병 이런 거 다 여기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제품 같은 것도 뭐 이벤트나 할인 같은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서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뽕은 충분히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산균하고 비타민 D인데,
닥터 에디션의 바이오 디 드롭스라는 제품을 이번에 구입을 해갈 예정이에요. 이게 유산균이랑 비타민 D가 한 번에 섭취가 가능하고 액상 스포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요걸 선택을 했고, 저는 이제 이유식을 하면서 드실몬의 베이비 스텝 1로 갈아탔던 경우였고, 현재 저희 첫째는 베이비 스텝 2를 지금 먹고 있고, 이게 정기 구독하면 저렴하게 구입은 가능한데 생각보다 쿠팡에서 가끔 진짜 2만 원대로 저렴하게 이 제품이 뜰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주시하셨다가 드실몬에 이런 상품들 좀 싸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멸균 티슈, 치약 칫솔 부분인데, 멸균 티슈 같은 거는 B&B가 조금 도톰하니 사용하기 굉장히 좋았었고, 신생아 시기부터 잇몸을 마사지하듯 닦아주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치약 칫솔 같은 경우에는 닥터노아 제품을 제가 이제 좀 정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이후식 시기부터는 이제 고불수 치약을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부모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불소, 고불소 막 이렇게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첫째 때 저불소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고불소를 쌀알 크기로 작게 그냥 사용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칫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제품을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아기가 생각보다 되게 칫솔을 많이 씹어먹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씹고 막 물고 이렇게 뜯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을 쓰다 보니까 닥터노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수유등인데 굳이 막 엄청 크고 좋은 수유등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색 소음기에 불이 나오는 제품이 있으니까 말랑하니 제품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수유등처럼 같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즈 손수건은 진짜 정말 최소 15장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입가 닦아주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부백의 거즈 손수건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젖병 건조대는 이제 각자 집의 그 크기나 상황에 따라서 모유존이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게 건조대는 어떤 걸 쓰셔도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팅된 모유존의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소독제게 같은 경우에는 젖병이나 아기용품을 열탕 소독할 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거 꼭 구입을 하셔야 되겠고, 젖병 세제는 저는 레드루트라는 제품 걸 쓰고 있는데 젖병이나 식기 같은 것들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아직까지도 첫째 이제 뭐 이유식 그 식사하는 그런 용기 같은 것들 다 지금도 이거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젖병 솔만 이제 리필 형식으로 교체가 되거나 실리콘 형식의 솔을 사용하시는 게 위생적으로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젖꼭지랑 젖병을 닦는 용을 사이즈별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하이체어인데, 사실 이거 저희도 처음에 구입했을 때 되게 많이 망설였던 게 비용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진짜 많이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믿고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도 굉장히 오래 잘 쓰고 있고, 중간에 아기가 이 트리트랩에서 먹는 거를 거부한 적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트리트랩에서 밥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둘째도 이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 베이비 세트나 트레이, 뉴본 세트 같은 경우는 새 거를 사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이게 당근에 올려도 자격 방어가 되게 잘 되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 거 사서 당근에 올리시면서 파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그냥 당근에 올린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 뉴본 세트에서 있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거의 진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당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유 의자인데요. 저희는 첫째 때 당근을 해가지고 이 수유 의자를 썼었는데 생각보다 편하기보다는 오히려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공간 차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둘째를 낳는다고 해도 요거는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당근으로 보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킵템입니다. 베네슈트, 바디슈트 이런 부분인데, 사실 병원이나 조리원 이동 시에만 입힐 생각으로 저희는 베네슈트를 두 벌 정도만 구입을 했었고, 베네 저고리는 사실 조리원 외에서는 집에서 거의 입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 저고리는 따로 구입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바디슈트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 슈트가 진짜 입히기도 편하고 질도 좋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둘째도 이번에 이 제품을 좀 많이 구입을 해놨습니다. 내복이나 외출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추가 많은 제품은 정말 비추하고요. 주로 똑딱이가 달린 옷을 구입해서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티셔츠형이 편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아기를 티셔츠형으로 이렇게 올려 입히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저는 주로 똑딱이 제품을 많이 찾아가면서 샀었습니다. 외출복 같은 경우도 외출이 좀 많은 시기가 아니니까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 같은 것들을 조금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손싸개, 발싸개, 양말 같은 경우도 한 5개 정도 구입을 했었고, 사실 저는 발싸개보다는 그냥 양말 신생아용 작은 거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턱받이는 이제 아기가 좀 개워내고 하기 때문에 턱받이는 조금 많을수록 좋은 것 같고요. 포니 제품이 가장 좋게 제가 사용을 했었고, 이 트롤리는 진짜 필요한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친구도 트롤리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샀었던 그 제품인데, 저는 뉴코코만 제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보관함 캡형 형식의 트롤리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첫째 양말, 뭐 로션, 면봉, 뭐 이런 체온계 같은 것들 다 거기 첫 번째 칸에 담아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칸에는 자주 입는 옷들을 거기 트롤리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째 때는 이번에 알아보니까 새롭게 이제 신형으로 수플레 형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수플레 형식의 신형 트롤리를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수납함은 생키즈 수납함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진짜 옷이나 물품 같은 게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하나 정도는 꼭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친구들 보니까 장난감 같은 거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잘 많이 아는 옷이라든지 용품 같은 것들도 그쪽에 다 보관해가지고 라벨링 붙여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구입하면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설치까지 해주시니까 네, 요거는 하나씩은 꼭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망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빨래 건조대는 손수건이나 아기용 세탁물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두는 부분이 좀 넉넉한 제품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옷걸이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는 저는 한 20개, 30개 정도는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싸기템인데요. 이 기저귀 가리대인데 이거 진짜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강추템인데 이게 옷도 갈아입히고 뭐 목욕할 때 로션 발라주거나 사실 진짜 기저귀를 가는 용도로만 쓰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저희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뒤집으면 뭐 못 쓴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안전하게만 쓴다면 오래 사용이 가능할 부분일 것 같고, 저 역시도 돌까지는 이 제품을 꾸준하게 정말 잘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3세대를 당근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게 트롤리형으로 신제품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제품형을 구입을 했고, 아직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리뷰할 수 있으면 제가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사용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VC 매트인데, 매트 이제 기저귀 가리대 위에 이 매트를 깔아두고 방수 매트를 올려서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모던하우스 가시면 스몰 사이즈라고 해서 75에 44 사이즈가 좀 딱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제품을 한 개 더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이고, 그 PVC 매트 위에 방수 매트를 한 3, 4개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세탁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저귀는 밴드형으로 처음에 사용을 하시다가 뒤집기나 움직임 같은 게 좀 활발해지면 팬티형으로 변경을 하시는데, 저는 낮용과 밤용을 구분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주로 사용했던 제품은 하기스, 팸퍼스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팸퍼스는 지금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하기스는 팬티형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팸퍼스로 갈아타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낮용, 밤용 기저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엉덩이 청결제는 요로 감염 예방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저는 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순한 제품, 성분 같은 것들은 잘 따져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제 많이 알아봤을 때 성분 같은 부분이 괜찮았고, 그리고 거품이 나는 것 자체가 좋은 제품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버블 청결제를 알아봐서 코리인제이 아일랜드라는 제품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기 비데인데, 포프베베가 집이 사실 좁으면 좀 비초일 수 있겠지만 부모 손목, 허리 이런 거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말 강추템이거든요. 대신 설치가 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고, 설치를 해두면 이게 이렇게 탈부착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사용함에 정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프베베 아기 비데를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용 손수건을 저는 엠보 손수건에서 10장에서 15장 정도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엉덩이용을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쓰레기통은 매직캔 좀 사이즈 용량 큰 걸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씻기템인데요. 욕조 같은 경우는 신생아 때는 그냥 정말 헹굼용, 그다음에 닦기용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정도 작게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목을 가누기 시작할 때 슈너글 아기 욕조로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시기가 됐을 때는 그 폴레르의 허그베어라는 제품을 샤워 핸들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고, 응가철이나 목욕 같은 경우로 아직까지도 사실 그냥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단계를 계속 좀 저는 둘째도 갈 예정일 것 같고, 바디워시는 저자극이랑 머리 감기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인 무스텔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탕온개는 초반에만 사용하고 사실 거의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요거는 준비를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보습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조리원에서 밀리맘 제품을 이제 사용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용을 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이게 되게 편해 보여가지고 조리원 나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조리원 가면은 뿌리마주나 이런 것들 많이 홍보하셔서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 조리원의 경우에도 뿌리마주 홍보를 했었고, 저도 순간 이제 혹해서 거기서 구입을 했는데, 비싼 금액도 부담스럽긴 했지만 오일이나 이런 제품이 생각보다 손에 좀 이렇게 잘 끈적이게 묻어나는 부분이나 이렇게 좀 산뜻하지 않았어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저는 밀리맘 제품으로 해가지고 오일 로션 같이 나오는 제품을 아직까지 잘 꾸준하게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바디로션이나 수진 제품 같은 경우도 여기 밀리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열 관리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 애기는 태열이 심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가끔 태열이나 침독 같은 게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친구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양모밀 앰플을 검티슈에 묻혀가지고 붙여주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모밀도 구입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템입니다. 아기 침대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첫째 때는 리안드링콧이라는 침대를 썼었어요. 근데 이게 100일 이후쯤에는 큰 침대로 갈아타줘야 되는 조금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정말 길게 봐도 6개월 이상은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레이디 가구에서 좀 이제 가성비 제품으로 나왔던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큰 침대로 변경해서 만족하면서 잘 쓰고는 있지만, 저희 집이 안방 안에 저희 어른 침대와 아기 침대가 붙어 있어요. 첫째 침대가. 근데 거기에 둘째의 큰 침대까지 들어올 공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둘째는 생각보다 오래 쓸 수 있다는 이케아 스니글라르 침대로 결정을 했고, 이것도 제가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베개나 뭐 옆단 베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택사항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리 모양을 위해서 두상 베개를 사용하거나 할 텐데, 신생아 때는 질식 위험 때문에 침대에 베개 등을 두지 않는 거를 이제 수면교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기 두상이 걱정됐고, 실제로 저희 아기 두상이 유전적으로 조금 납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때는 아기 베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평상시에 놓을 때는 거실에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아기 베개를 이 도상 라비킷이라는 베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옆잠 베개는 라라스 걸 가장 많이 쓰시는데 저희 아기는 이게 꿀잠템이라고 하는데 옆잠 베개가 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당근으로 바로 보내버렸던 기억이고, 그래서 둘째 때는 굳이 이 옆잠 베개를 드리진 않을 것 같고, 모로반사라든지 뭐 이런 이불 같은 것들, 모로반사도 잡아주고 이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도 스와드럽이라는 걸 구입을 해가지고 둘째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계절감에 따라서 원단을 선택하시면 되시고, 저도 밤브라이트인가? 그 원단으로 해가지고 스와드럽을 한 3벌 정도 구입해가면서 아기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불은 블랭켓 정도로 좀 얇은 거즈면 같은 그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낮잠 시에만 덮어주었고, 저녁에나 이럴 때는 베개, 이불, 뭐 인형 이런 것들은 수면에 다 방해가 될 수 있고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다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백색 소음기는 말랑가니 제품을 사용을 했고, 홈캠은 헤이움.
모션 감지도 되고 대화도 가능하고 녹화 기능 여부도 확인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홈캠을 아마 아기 침대 둘째 태어나면 1개 정도는 더 구입해가지고 아기 침대에다가 둘 것 같습니다. 그 애착 인형은 제가 젤리캣 선물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애착이 강하게 형성되는 게 좀 싫었기 때문에 저는 돌진하고도 거의 한참 뒤에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있게 꺼내준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놀기템인데요. 초점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리원부터 흑백 초점책을 가져가서 아기를 좀 보여줬었고, 조리원 나와서 신생아 무렵쯤부터였나? 그 컬러 초점책으로 바꿔서 이제 보여줬었고, 튤립 장난감은 정말 이게 국민 장난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들 구입하셔가지고 쓰고 있으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당근으로도 구입을 해봤었고, 사기도 했었는데, 아기가 생각보다 이 장난감을 되게 빨고 지고 막 이렇고 있기 때문에 당근보다는 새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위생상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베어라는 튤립 장난감을 종류별로 첫째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둘째 때는 그걸 그대로 물려줄 예정입니다. 타이니 모빌은 이제 누워만 있는 신생아 시계 보여주기 진짜 딱 좋은 제품인데 모빌 인형도 흑백에서 컬러로 단계를 변경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당근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첫째 때 공간 차지 때문에 다시 당근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당근을 이제 해가지고 준비를 해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기 체육관은 어느 정도 아기가 좀 발이나 이런 움직임이 좀 됐을 때 시작을 했던 거고 당근을 하시거나 장난감 대여소 같은 거 지역별로 다 있으시잖아요. 그쪽을 활용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꼬꼬맘은 블루래빗 제품을 구입을 했었어요. 아기 터미타임 시에 보여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좀 무서워했는데 점차 적응하고 이 꼬꼬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리 점퍼나 점퍼로 소스터 이런 것들은 발달 위해서 사실 오래 태우는 거를 권하진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장난감 대여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생각보다 딱 그 기간 정도만 2주, 4주 정도만 쓰고서는 더 이상 쓰질 않는 제품들이어가지고 굳이 이건 새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에듀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근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었고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부터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이 장난감에 큰 관심은 없었으나 둘째 때는 아직 첫째가 쓰던 게 있기 때문에 보여줄 예정에 있습니다. 걸음마 보조기는 아기가 일어서서 걸음을 떼려는 시도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길게 사용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장근하시거나 장난감 대여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출템입니다. 유모차는 진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제품인데 저의 경우에는 신생아 시계 디럭스 유모차를 물려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제품을 사용을 했었다가 6개월 이후에 휴대용 유모차를 새 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와이어 지니에스2 제품인데 이게 지니에스3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잉글래시나 휴대용 유모차도 썼다가 조금 이게 잉글래시라는 90도로 딱 각도가 이렇게 딱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불편했고 애기도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잉글래시나가 정말 휴대용 유모차로는 조금 가볍고 좋았는데 와이업 지니에스2가 딱 각도도 좋았고 짐 보관하는 부분도 넓었고 무게는 살짝 조금 더 잉글래시나보다는 무거웠지만 그래도 가벼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구입을 했었고 지금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디럭스 휴대용 이걸 다 각각 구입하기는 너무 좀 비용적인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유모차를 사는 그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디럭스 유모차를 물려받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휴대용 유모차랑 디럭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신생아 때부터 꼭 쫄쫄이 좀 쓸 수 있는 유모차를 베이비하우스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비교해보시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째 때 브라이텍스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 그 마지막으로 사이벡스라는 제품을 두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부모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이제 안전, 가성비 이런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베이비하우스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설명 들으시고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구니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텍스를 사용해본 결과 저희 첫째가 사실 멀미를 하는 아기이다 보니까 엄청난 카시트에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이 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좋다고 해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비싸긴 정말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첫째 때는 이 브라이텍스를 샀었고 여전히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둘째 때 물려줘서 사용을 하고 첫째는 조금 카시트를 좀 단계를 업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아기 때는 베이비비온 미니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거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당근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여름 아기이기 때문에 메쉬 제품으로 구입을 했었고 그 6개월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아기가 10kg가 넘어가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 제품이다 보니까 힙시트 형식의 아기띠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고 아이엔젤이랑 포근이 제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이엔젤 제품을 당근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분유 포트인데요. 배터리 분리형이나 이제 가벼운 무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리몽 제품이 딱 그거에 부합을 하더라고요. 배터리도 분리가 되고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550ml의 대용량이고 기내 반입도 다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이번에 둘째 때 이 나리몽 분유 포트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블랭킷은 거즈면으로 된 얇은 제품을 구입해서 여름아기이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외출하거나 햇빛 가릴 때 요럴 때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기저귀 가방 그리고 유모차 쿨매트 같은 경우도 아기 땀띠 등 예방 위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템으로는 원형 패드를 제가 비비엔다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건 정말 선택사항이실 것 같아요. 거실에서 아기 놀이할 때 누워있을 때 원형 패드 위에서 놀게 하는 부분인데 사진 찍을 용도로도 좋아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첫째가 이제 기저귀 가리대나 이런 걸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원형 패드 위에 PVC 매트랑 방수 패드 깔아두고 아기 목욕하고 나오면 로션도 발라주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준비해 두셔야 되는 상시템으로 비판템, 뭐 체온계, 해열제 이런 것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모드 가능한 체온계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브로펜 성분으로 각각 구입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손톱 관리 용품은 이제 사실 저는 트리머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균일하게 되질 않고 갑자기 팍 깎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위용으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손톱이 조금 더 단단해지면은 그때 손톱깎이 아기 손톱깎이용으로 구입을 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 이 마더케 손톱 관리 용품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봉 같은 경우에는 접착식 면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끈적이가 있는 부분에 면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코 같은 게 이렇게 딱 매달려 있을 때 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접착식 면봉과 얇은 일반 면봉 같은 거를 각각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세탁세제는 제가 이제 있던 조리원에서 베베르의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향이라든지 성분 같은 것들을 제가 좀 만족해가지고 그 제품을 꾸준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가 현재는 그 플레인파 캡슐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습도계 같은 경우에는 마더케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 2개 이상은 구입해서 아기 침대 쪽에 1개, 거실 쪽, 그러니까 아기가 제일 많이 있는 곳 주변에다가 1개씩 비치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역방쿠는 저의 경우에는 첫째가 정말 많이 역방쿠에서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제이앤 제나 제품을 사용을 했었고 아기 놀이하면서 눕혀두거나 뭐 분유 먹이고 잠깐 눕혀두거나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잡고 먹을 때도 거기 누워서 스스로 먹었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리고 노시브는 코 뺄 때 정말 좋잖아요. 각 가정에 정말 필수템이라고 할 만큼 아기는 코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냉감 패드, 그리고 치발기, 쪽쪽이 스트랩 같은 것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쪽쪽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실 소독을 되게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사은품 같은 경우로 이렇게 베이비페어에서 받았던 제품 같은 경우는 물이 그 틈새로 들어가는데 그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생적으로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실리콘 형식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가습기는 스템파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가열식 가습기가 제일 위생상 좋다고 해서 구입을 했었고 저희 집은 이 가열실 가습기를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고 사실 가습기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 정도에 조금 날이 추워질 때부터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이렇게 조금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딱 좋아가지고 이 가요실 가습기를 추천을 드리고, 다만 아기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용 위치 같은 경우는 잘 선택해서 두셔야 돼요. 이게 진짜 뜨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번 사용하다가 살짝 그 문 뚜껑 열다가 댄 적이 있었어요, 손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요실 가습기를 추천을 드리지만 안전 같은 부분은 꼭 유의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습기 그리고 라벨기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용품 뭔지 다 이렇게 붙여두면 좋은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친정어머님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이제 아기 용품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할 때 같이 쓰게 되니까 어떤 때 활용하면 좋은 건지를 거기에다가 다 붙여놓으니까 부모님들이나 신랑도 이렇게 보기 편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유식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이유식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품 언제 만들었는지를 다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벨기도 꼭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소독템 같은 경우에는 소독 스프레이, 물티슈, 소독 티슈 같은 것들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 기저귀 가리대 같은 경우나 매트 이런 것들 수시로 소독하기에는 소독 스프레이가 좋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호흡기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 천에 잘 묻혀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소독 티슈 같은 경우는 아기 장난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까지 구입해가지고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실제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꼭 준비하면 좋을 육아용품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육아용품을 준비하다 보면 정보도 굉장히 많고 추천도 많아서 뭘 선택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가정에 꼭 필요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과 육아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첫째를 키우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둘째 육아용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고 만족했던 육아용품이나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함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육아, 출산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